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주 진합니다. 좀 친해졌습니까? 네, 많이 진합니다. 단백질러 출연료 이만큼 까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둘입니다. 네. 자, 그다음 해당 경제연구소 의진 소장님 모시고 또 외신 얘기 좀 해봐야죠. 즐거운 소식이겠죠? 재밌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단백질로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면 출연료 까집니다. 저는 뭐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한 병. 한 병. 힘내라고. 갑자기 예전에 이게 지금 알았어요. 5억 원대네요. 출연료 얘기하는 거. 근데 굉장히 그때 이후로 안 나오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고소합니다. 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궁금하다고 또 이렇게 언더스탠딩 내부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짧게. 네. 그래. 뭔데요? 북한 오는 미사일. 네, 미사일 한 거를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쐈대. 실패했대. 이거인데. 담담하네. 네.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뭐냐면 이 화면을 보시고요. 바로 국민이 느끼는 뭐 위기의식 그리고 국가 재난 시스템 체계에 대한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BBC 건데 여기 이 뉴스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형광펜을 쳐놨는데 공습 사이렌 소리와 그 대피를 알람이라고 돼 있었네. 잘못된 알람. 대피를 준비하라는 그 긴급 메시지에서 잠에서 깨어난 서울 시민들이 혼란이 있었다. 뭐 혼란이 있었지. 물론 70년간 남한과 북한 사이가 그렇게 긴장이 지속되어 오면서 물론 위험이 있는 곳인데 이처럼 잘못된 경보는 어떤 경보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경보가 또 발령될 경우에 사람들이 이걸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수로 치부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양치기소년. 찌찌뽕. 양치기소년이네. 네,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로이터 기사예요. 로이터 기사에서는 여기도 밑줄을 쳐놨는데 비록 서울 시민들이 핵을 보유한 북한의 그 위협 그늘 바로 아래 사는 것에 좀 익숙하기는 하지만 서울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험과 대응 방법에 대한 어떤 안일한 요소 그런 부분이 좀 슬며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이 또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오늘도 그 대피하세요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철역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준비하다 4시에 잤거든요. 근데 6시 45분쯤 왔잖아요. 이러면서 했는데 이걸 보고 잠깐 심장이 쿵쾅 하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일 때문인지 어디로인지도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민방위 훈련처럼 계속 방송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네이버 안 돼서 구글로 보니까 시간상은 이미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안 떨어졌네. 거기서 날려서 도착할 시간이.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오니까 긴장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많이 됐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약간 준비가 평소에 우리가 뭘 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맞아. 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가 이제 큰 지진이 몇 번 발생하니까 지진 대피 요령 그리고 지진 대피 장소들을 마련해가지고 보셨나요? 집 주변에서 지진 대피 장소? 모르겠는데요. 가다 보면은 이제 공원 어린이 놀이터 넓은 이런데 공식적인 지진 대피 장소 무너지지 않을 만한데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고 나면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대피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저는 모르겠지만 안 기자님 어렸을 적에는 방공호 그런 대피소 뭡니까? 그게?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아마 많은 분들이 불만 가지실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되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동시에 그 경보가 났잖아요. 비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요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일본이 방송을 통해서 경보를 내린 그 화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 이 빨간색 글씨가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할게요. 미사일 발사. 네. 그대로 하면 북조선으로부터 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건물 안 또는 지하에 피난해 주세요. 대상 지역은 오키나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시 30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일본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NHK의 그 당시 방송을 다시 돌려봐 달라.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여요? 꼭 굳이 일본에. 그래도 부탁을 했어요. NHK 그 생방송에서 좀 돌려봐달라. 글로벌한 인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도 있고 지금 글로벌합니다. 몇 시에 어떻게 됐냐 이거를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셨는데 6시 30분 50초 정도까지 NHK에서는 정규 방송을 하다가 이 화면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자 온 시간이 6시 41분 뭐 이쯤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조금 비교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일본한테는 북한이 친절하게 얹었으면 미리 알려줬다고는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나와서 예. 우리는 가장 빠른 속보로 또 제가 찾아봤더니 예. 6시 34분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 일본 방송을 인용해서 쓴 기사를 우리가 속보로 내보낸 거였거든요. 뭔가 전체적으로 느리긴 느리군요. 네, 그래서 조금 저도 기자 출신으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써야지. 그래 지금 뭐하니? 대피 안 하세요? 그 시간에 기자 정신이 어마어마하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내용 얘기할 거는 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인도 얘기인데 인도 이야기. 네, 인도에서 그 제목을 보시면 왜 인도의 새 의회가 그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 라는 기사예요. 인도의 의회를 새로 졌나 보죠? 새로 졌습니다. 여기 의회 건물이 네, 너무 예쁘게 졌다. 요게 지금 그건데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거 약간 삼각형 모양인 게 새로 지은 거고요. 예. 요 뒤에 있는 게 하얀 돔 있는 이 원통형 건물이 예전에 국회의사당 의회예요. 되게 의리의리하다. 네, 그리고 그 앞이 요게 이번에 지은 거예요. 예. 2021년에 공사 시작해서 거의 뭐 2년여 만에 빠르게 완공을 했어요. 근데 이 뒤에 국회의사당은 2년 만에요? 네. 심지어 그 시기는 팬데믹이 있었던 시기인데도 영향 없이 열심히 지었던 거죠. 근데 이 뒤에 지금 국회의사당은 1927년에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거예요. 네. 말로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 이제 새로 지어야겠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이참에 정부 부처 건물하고 모디 총리 뭐 사저하고 포함해서 다 새로 한번 짓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센트럴 비스타 프로젝트 이래서 이렇게 지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후화를 말하고는 있지만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판 식민 잔재 청산 그런 의미로도 보고는 있어요. 저게 예전에 영국 식민지 때 지어진 건가 보죠? 네. 그런데 28일에 개관식을 했거든요. 예. 엊그제. 네. 근데 이날에 그러면 이제 의회니까 이제 의원님들 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 내에 이제 20개 야당이 나 안 가 하고 보이콧을 한 거예요. 왜요? 그게 저게 뭐 다 같이 쓰는 건데 여당이랑 다 같이 야당이랑. 쓰는 건데 보이콧을 한 이유 그리고 요걸 그냥 바가지로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바가지로 먹었어요?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일단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 자신 모디 총리가 그 개관식을 주도했다는 거. 총리 너는 권한 바뀐데 뭐야? 이런 게 있었어요. 인도에 대통령이 있어요. 왜 총리가 일단 네, 인도에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인도는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어서 대통령은 이제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했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국가 원수, 상징적인 존재이기는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드라우파디 무르무라는 사람인데 이 인도의 첫 부족민 출신이거든요. 그 화제가 됐는데 참고로 있는데. 인도 대통령은 어떤 통합 화합의 의미로 좀 어떤 사회적으로 좀 소수 집단이거나 여성이거나 가끔은 불가촉 천민 출신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권은 없고 그냥 약간 상징적인 약간 얼굴 마담 같은 역할인가 의례적으로 보네. 헌법상의 최고 권위자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거는 이제 총리가 주저하죠. 의원 내각제니까. 그렇게까지 또 뭐 하여튼 그런데 저분이 들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주도가 아닌 대통령 이 사람이 그래도 주도를 해야 되는데 모디 총리가 스스로 나선 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야당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요? 그래도 뭐 외국에서 뭐 할 때 다 모디 총리가 다 하니까. 전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통령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많이들 모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개관식 날짜예요. 28일이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날짜가 비나약 다모다 사바르카르, 그러니까 줄여서 VD 샤바르카르라는 둘 다 모르겠어.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 이 사람이에요. 화면 보실게요. 이 사람이 생일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난 날이에요. 근데 샤바르카르가 누구냐면 인도 정치인인데 힌두교 민족주의 정치 이념인 이 힌두트와 개념을 만든 극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평생을 마하트마 간디와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간디와 대적했던 간디와 대적했던 인물이고 인도는 다 통화도 전부 다 간디 얼굴밖에 없는 나라인데 대적했던 인물이고 심지어는 간디의 암살 공범으로 의심받았던 인물이에요. 하필 근데 저 사람이 태어난 날에 하냐. 근데 이 모디 정당 BJP에서 이 사람을 되게 영웅으로 추앙을 해요. 그 정당은? 네. 근데 이제 야당에서 봤을 때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 사람의 힌두 민족주의자의 생일날 개관식을 한다고? 세상 말세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연으로 안 보이네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디 총리 중심으로 개관식을 하면서 했던 그 의식들인데 이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하긴 했나 봐요. 개관식을 야당은 참석을 안 하고. 네,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요런 모습. 그다음에 여기 지금 모디 총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는 거 아닙니다. 자세요? 넘어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플랭크 같은데? 네, 기도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두라고 하는 힌두교 수도승들이 뭐 노래 부르고 뭐 기도하고 하면서 지금 행사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봉 같은 거 들고 있죠. 이 봉이 또 문제예요. 센골이라고 하는데 센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연이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그 19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날에 영국 총독이 인도의 첫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한테 권력 이양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상징적으로 뭘 좀 했으면 좀 퍼포먼스 같이 뭘 하고 싶은데 뭐 딱히 뭐 권력 이양의 의미로 뭐 원하는 거 있어 했는데 그 네루 총리가 이제 수소문을 하고 좀 자문도 받고 하다가 그러면 이 센고를 주십시오. 센고를 원래 영국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원래 그 당시에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자체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힌두교의 또 상징인 여기 보시면 이거를 국회의장석 자리 옆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요게 손에 그죠? 힌두교의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특정 종교의 상징 신성한 황소가 있죠. 근데 이제 모디 총리가 박물관에 원래 이게 있었던 걸 가져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들고 의사당 들어가서 의장석 옆에 탁 꽂아놓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하겠어요. 센 골 들고 와서 저러는 거는 지금 현대 인도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군주제에 적합한 어떤 힘의 상징을 보여주려는 거다. 모디 총리가. 어떤 힌두교의 상징성이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는 의회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어떤 의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다. 그렇죠. 종교적인 색채는 점점 이제 현대화가 될수록 벗어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진짜 정말 술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생각나네. 서울시를 봉헌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랬던 누가? 저 몰라서 그런데 누가요? 댓글로 좀. 그래서 어떤 서울시를 바치겠습니다. 내 거면 맞춰도 돼. 내가 갖고 있는 거면 뭐 얼마든지. 모디 총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힌두교의 어떤 민족주의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다. 은근슬쩍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발이 굉장히 커요. 공격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그리고 이 건물 곳곳에도 그 힌두의 스멜이 잔뜩 느껴집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문양들을 좀 보시면 힌두교를 상징하는 게 뭐 인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뭐 연꽃, 공작새, 또 반얀트리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공작새. 여기도 이제 연꽃이나 공작새 모양 이렇게 천장에도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전부 다 힌두의 상. 그쵸. 그러니까 인도 독립 이후에 장기 집권한 어떤 국민의회 잔재를 그냥 청산해 버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힌두 민족주의로 인도를 다시 리브랜딩하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아니 근데 저렇게 지어질 동안 2년 동안 뭐 했대요? 야당은 저거를 저렇게 설계되고 몰랐지. 인테리어를 저렇게 하는지 모르고 몰랐지. 그 아파트 준공검사 들어오세요. 그래서 딱 이게 뭐예요 인테리어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지어지는 것도 그것도 되게 문제인 게 이 지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들었대요. 예. 엄청 큰가 저게 사진으로 근데 보는... 우리가 2021년부터라고 하면 한참 팬데믹으로 고생할 텐데 이 사이에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써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여기 아까 지금 의회 안에 보시면 의석수가 꽤 많거든요. 네. 예, 의석수가 꽤 많은데 원래 지금은 하원 의원이 543명, 상원 의원이 250명이에요. 근데 의석수를 세어보니까 원래 1,000명 정도 되는데 하원이 770석, 뭐야? 상원을 530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 무슨 의미요? 그래서 야, 이 여유 있게 앉자? 이 뜻은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 한 번 더 해가지고 14억도 넘었겠다. 국회의원 수를 확 또 늘리려는 다음번 기회에 확 늘리려는 그런 의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야, 그건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딱 있고 자리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 심지어 자리가 모자라서 막 낑겨 앉는다는데. 그걸 벤치마킹했나? 그렇게 낑겨 앉고 언젠가 미래는 늘어날 수도 있으니라는 것 치고는. 야, 그래요. 네. 저거는 그래서 논란은 있겠다. 그래서 인도 이렇게 앉자. 인도 안에서 일부 언론에서도 이번에 의회 이렇게 개관식 한 거는 정말 인도 모디 총리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또 이제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인도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어떤 힌두 민족주의가 다시 뿌리를 내리려는 모디 총리의 전략이다.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이야. 모디 총리가 원래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모양이죠. 야. 남의 나라 의회 짓는 얘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자리 넓혀서 만들었다는 게 제일 웃긴다.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속 터질 일일 것 같은데 또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자리 넓혀서 저희는 좀 여유 있게 지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돈 우리 한 600석으로 지었습니다. 이러면 난리 날 걸. 맞아요. 그런 뉴스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전해드려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네, 이거는 대만은 중국이 인터넷 전화를 끊는 걸 막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이거 자체는 어제 나온 뉴스예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요거는 뉴욕 타임즈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요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거죠. 야, 이거 대만 케이블 끊기면 대만뿐 아니라 한국하고 일본도 영향이 있겠는데? 하는 우려는 뭐 작년부터도 계속 있었고, 근데 본격적인 이런 사건의 전말, 어제 이런 뉴스가 다시 나왔던 전말이 올해 초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까 뉴욕타임즈 그거 한글로 번역을 해놓으셨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나 이거 보면서 아우 씨 영어.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완전 구글 번역이죠. 구글 번역. 트위터여가지고. 또 어떻게 저걸 보셨대. 트위터에서 번역을 했는데 지금 기사 보시면 여기 2월에요. 올해 2월에 대만과 지금 대만 땅인 마츠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츠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저기까지 대만 땅이에요?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관할이에요. 대만 관할. 근데 여기에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해저 케이블입니다.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중국 국기를 탄 어선 그리고 화물선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이 케이블을 2개를 다 일주일 차로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케이블을 끊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뭐 중국의 뭐 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뭐 모래를 채취한다거나 뭐 어선들이 낚시하면서 그 닻을 내리거나 하면서 하필 저기서 2개를 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 뭐 고의적인 고의적인 증거가 없다 하는데 사실 뭐 대만을 비롯한 모든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걸 사이버 공격이라면 아예 인터넷이 완전히 끊깁니까? 인터넷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2개의 케이블선이 서로 백업 역할을 해주는데 2개 다 망가졌잖아요. 그게 무슨? 그래서
근데 여기가 사실 이 바다 마츠섬 주변의 이 바다를 대만은 자국 영토로 간주를 하는데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정기적으로 대만의 그 해양 경비대가 가서 중국 선박들 막 쫓아내고 그래요. 네. 그런 곳인데 지금 케이블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포린 폴리시의 사설인데 대만의 인터넷을 끊는 방법을 연습하는 중국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츠섬 제도의 케이블선 끊는 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시비 같고 괴롭힘 같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나중에 대만섬 전체를 마비시키기 위한 차단시키기 위한 연습이다. 그런 사설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 근데 그러면 미리 끊어보면 야 그러면 끊어질 수도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지. 그 대비도 할 거 아닙니까? 대비가 쉽지 않은 게 문제죠. 지금 사실 이렇게 끊어버리면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인터넷을 못 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마비되죠. 큰일이죠. 그다음에 뭐 상점의 포스 거래도 다 안 되죠. 네. 그럼 현금만 주고 받아야 되죠. 그리고 기업들 뭐 업무 뭐 파일 전송 이런 거 다 마비되는 난리죠. 거죠. 스마트폰 다 안 될 거고. 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한 나흘 정도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됐고 그다음에 한 몇 주 정도는 급하니까 그 무선 뭐 공급 위성에서 하는 그런 거를 무선 전송 시스템 이런 거에 의존해서 굉장히 느린 인터넷으로 하다가 한 5월 말 4월 말쯤에 복구가 됐대요. 어디가 끊어졌는지 알아야 또 복구를 하죠.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우리가 대비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로서는 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수리하는 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만에는 그 자체 케이블선에 그 수리선이 없대요. 근데 이런 케이블 선박을 이제 케이블을 수리할 수 있는 선박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어디서 불러야 되는데 해저에 있으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럼요. 이 케이블을요 까는 것도 그렇고요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거 직접 한 게 아닌가 보네요. 저 케이블을 놓은 건. 그렇죠. 대만은 그런 능력이 없고요. 지금 우리 뭐 LS 전선도 그거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미국도 일본이 그런 기술 있고 유럽이 그런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또 LS 전선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인 찬스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탈 솔루션이야 이러면서 막 지금 LS 전선 뭐 홍보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소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하신 거죠. 근데 정말 뭐 한 10층 높이에서 이렇게 뿜어져 내려와서 해야 되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장비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대만이 뭐 언제든지 출동해서 빨리 고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요. 네. 어쨌든 그 지금 시간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듣고 싶다. 지금 선의 케이블선 대만은 둘러싼 케이블선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와우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만섬 전체 케이블 중에 몇 개를 끊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다 어디로 연결됐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대만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미국까지도 갑니다. 네. 전 세계가 저런 식으로 연결은 돼 있겠죠. 항상 인터넷은 다 연결은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여기저기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거는 90% 이상이 해저 케이블로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사실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끊어지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연결해야 된다. 근데 저렇게 많은데 몇 개 끊었다고 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도? 근데 그 지역 이번에는 그 섬 여기였으니까 그 지역에서 섬이 끊긴 거죠. 그거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그 섬을 확장해서 저 대만 전체로 봤을 때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제가 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요거는 하나 더 물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백질러? 그거 궁금하네. 야, 해저 케이블 문제. 이거 우리는 괜찮나요? 우리나라는 해저 케이블? 우리나라도 아까 연결이 돼 있는데 다음 시간에 지금 다음 시간 PD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여기는 진행자가 계속 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채널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궁금해요? 네. 500원? 언제 ጮ 거야? 정말 고소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오늘 LS 전선 광고도 살짝 하고 친구 화이팅.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해담경제연구소 예진 소장.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준비하신 거 많이 못하셨네요. 다음에 오면 또
이어서 좀 더 들어보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이제 그만 물러가고 진짜 이제 글로벌 라이브 또 글로벌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했는데 또 글로벌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현우 소장님 또 네. 계속 너무 살 좀 찌우시고 이제 그만 빼시고 더 빼야 되는데요. 네, 김현우 소장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